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에 이용하려고 강제징용 판결을 서두른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마음대로 개입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무리 그 사법농단 일삼던 그 박근혜 시절의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판사 출신이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삼권 분립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정권으로 만드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글쎄 나경원 원내대표님 눈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러지는 속도 머리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가 봅니다. 오늘 바치칸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금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남부지방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일본에서 살짝 많이 힘을 빼고 올라와서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힘을 많이 빼고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크게 피해를 안기진 않았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어제 하루 동안은 오후에 남부지방 쪽에서는 비가 꽤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비가 다 개서 또 날씨가 덥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아무튼 어제 이 운영위원회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주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매일같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결국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또 여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이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 사기에 가담했냐는 둥 막 또 대답을 하라는 둥 억지를 부려서 물의를 빚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열받은 그 노 실장이 지금 말하신 거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있으면 정론건 가서 말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맞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막 그냥 의혹을 막 제기하고 이래도 명예훼손 이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명예훼손 이렇게 면책특권 때문에. 그런데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한 내용은 면책특권 인정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시장은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해서 당당하게 의혹 제기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 아니 곽상도 의원 어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막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소까지 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증거 조작 정치 수사로 창창한 젊은이들 인생 여러 망쳐놓은 그 장본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셨잖아요. 그 유명한 유서대피 조작 사건 담당 검사신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시죠? 응? 조작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 이런 분이 여기서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막 억지를 부려가며 의혹을 퍼뜨리 어떻게든 이걸 이슈화 시켜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짠하긴 한데 아무튼 요걸 두고 노영민 실장에게 오히려 국회의원을 겁박했다는 둥 뭐 태도가 그게 뭐냐는 둥 아주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곽상도 의원의 발언이 더 열이 받던데 아니 뭐 면책특권 없이는 말도 못할 사람들이라 참 두려울 게 많은가 봅니다. 그 정론관 가서 얘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별것 아닌 해프닝이었고요. 어쨌든 난리가 났긴 했지만 더 황당한 억지는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요건데요.
총선 이용하려 강제징용 판결 서두른 것 아니냐는 나경원. 북풍 이어서 일풍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선을 위해 판결을 일부러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황당한 논리까지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노영민 시장에게 강제징용 판결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냐라고 이제 물었고, 노 실장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자 나 원내대표가 판결 전 청와대가 이런 판결이 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준비를 했냐, 일본이랑 얘기는 해봤냐 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 실장이 일본과 계속 접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아니 일본과 판결 후에 꾸준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꾸준히 협의한 게 없다.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죽창가, 추경탄, 지소미아 파기 이런 얘기밖에 없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 그잖아요. 수출 규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놀랐지만 정부에서도 온갖 뭐 이런 뭐 외교장관 회담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회담들이 꾸준히 했던 게 기사로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잖아요. 수출 규제 그걸 아무리 정부에서 뭘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대놓고 안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때 정부에서 이것저것 여러 활로로 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기억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창가, 뭐 추경탄. 사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죽창가 이것도 그냥 SNS에 개인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이게 정부 입장이 아니고, 죽창가를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추경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 추경 탓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지소미아 파기도 정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거론했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기에 거슬렸던 얘기, 앙금이 남았던 얘기, 이런 것만 지금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다는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이것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양정철 이 총선 민주연구원장 총선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좀 논란이 됐죠.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결국엔 총선에 도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보고서였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서도 우리 정부가 총선에 써먹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도록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어쨌건 위험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모든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도박을 이 정부가 한다고? 응? 그리고 심지어 이게 10월 판결이잖아요. 10월 판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런 판결이 나고 그 다음 판결 직후에도 그렇고요.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일 감정이 커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셨던 분 계십니까? 저희도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작년 10월에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뭘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작두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반일 감정이 커지도록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 아베와 그 측근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반민족적인 발언들 크게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럼 자한당은 그걸 왜 미리 모르셨을까?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까? 아무튼 더 웃긴 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와중에 보면 결국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법원이 총선을 의식한 강제징용 판결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의식해서 시기를 바꾼 것 같으면 좀 더 늦춰주지 않았을까요? 총선에 딱 맞게 한 올해 말 정도 했어야 이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거 좀 너무 우리 지금 보기에는 지금 1년 남은 상황이라서요. 근데 판결이 지금 작년 10월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할 것 같으면 더 늦었겠지 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뭐 이 같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노 실장이 열심히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시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난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아니 물론 이제 반발하겠다 생각했겠지만 수출 규제며 그리고 거기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할 거라고는 당연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뭐 자영당은 알았나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를 거라고는 더더욱이 생각하지 못했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불매운동 아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크고 또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금모기 때 이후로 이렇게 국민들이 단합되는 경우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하겠냐고요. 그죠? 아니 그걸 사전에 알고서 이런 일본의 좀 과한 너무나도 과한 이런 그 뭐랄까 경제 공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 이게 정말 일치되는 이런 분노 이런 것들까지 모두 사전에 알고서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한참 이후에 있을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 해서 무려 재판 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최순실 정부 정도에나 있을 법한 일아닐까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적어도 그런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는 이런 좀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그런 무당 같은 그잖아 그런 존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일단 있어야 하고 거기다가 삼권 분립 따위는 이 개나 져버린 그런 마인드의 정권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아 물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 재판 가지고 대놓고 거래를 하던 그 사법농단 정부의 집권 여당 또 의원이셨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분이 이런 의혹을 너무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재판 일부러 너네 앞당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상권 분립 정신을 완전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어서 나 원내대표는 판결이 났을 때 후폭풍을 알면 일본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후 조치를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파기환송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날 것이라는 예상은 상당히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아무리 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판결이 이렇게 난 것 자체가 불만이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서 일본이랑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자기들 그 친일파인 거 다 들통이 나버렸고 짜증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왜 미리 안 막았냐고 엄한 데다가 성질을 부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듭 저는 한일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한일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지금의 안보 실정, 경제 실정을 다 덮는데 유리하다 생각한다. 작년에 북풍했는데 오늘부터는 시작해서 일풍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 경제 따라갈 수 있겠냐? 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부적 해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얘기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보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뭐 안 하냐고 지금.
외교적인 노력 계속해서 아니 이미 너무 잘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들어먹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풀어보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 실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 5번 했고 국장급 협의 6번 했다. 그리고 비공개 차관 회담, 비공개 차관보 회담, 비공개 국장급 협의 등도 진행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고위 인사를 2번이나 파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외교장관 회담 5번, 중국장급 회담 5번, 비공개 회담들부터 시작해서 고위급 인사 파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외교적인 노력을 풀어보라. 뭘 어떻게 지금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본하고 얘기하라는 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일본 앞에 싹싹 무릎 꿇고 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머리 조아리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안 했는데. 지금 전적으로 항복하고 백기현 되겠다는 말고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가짜 뉴스 좀 그만 유포하시라고 노영민 실장이 직접 팩폭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지금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 같이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도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이 문제를 한일 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성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그것은 외교 차원뿐 아니라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에 제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일본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외교 차원뿐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도 역시나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매우 불쾌하고 가장 벗어나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해결될 국면이 안 보이고 더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총선이 아직은 멀었긴 하지만 지금 어쨌건 총선 이 분위기로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좀 멀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뭐 공천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이 상황이 뭐 총선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보고서나 내고 있으니까 요걸 그냥 어떻게든 그거 봐라 이거 다 정치 노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진짜 이대로라면 실제로 그 뭐 보고서 말대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설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줄어든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마치 정말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이걸 선동하고 총선에 이용해 먹고 일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국민들이 다 휘둘려서 너도 나도 다 아무런 판단 없이 민주당을 다 찍을 것이다. 총선에서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태도 아니냐. 여전히. 무슨 얘들은 진짜 불매운동도 정부가 부추겨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먼저 했거든? 불매운동 국민들이 먼저 했다고요. 장난하나. 반일 감정 부추겨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면 뭐 국민들이 다 이용당해 준대요? 이거에 부풍하자 하면 우리가 가서 일풍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서포터즈야 뭐야. 국민들이 꼭두각시입니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정부가 이쪽 보라고 하면 이쪽 보고 저쪽 보라고 저쪽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물론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런 반민족적인 행태들 우리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에 담아뒀다가 내년 총선 때 잘 투표에 반영할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작정 생각 없이 그냥 뭐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반일 분위기 타고 괜히 오버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 중구청에서 대놓고 노제팬기를 중구 지역에 막 이렇게
걸었다가 국민들의 따끔한 질타를 받고 사과하고 내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아니 불매운동, 노재팬 이런 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겠다. 너네까지 이렇게 나서서 뭐 숟가락 얹을 것 없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대놓고 이런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축하게 만들 수 있다.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와 민간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한테 불매운동하고 막 이러는가 뭐 감정적이네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훈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불매운동을 할 때도 이거 지금 불매운동은 하되 이게 어느 뭐 진짜 우리나라의 기업인지 어쩐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일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또 그건 별개로 완전 별개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게 일본 정치와 민간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무엇을 비판해야 되고 그 사이에 무분별한 혐오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누구의 선동이나 뭐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온 발언, 행동 이런 것을 보고 현명하게 투표를 할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상권분립 따위 말아먹은 것 같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이 심히 걱정되는 그 마음은 아는데 정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매국적인 태도부터 좀 바꾸시는 게 그게 당이 살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겠지만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한당도 자한당인데 극우 세력들, 보수 개신교 이런 쪽에서 지금 정말 도를 넘어서는 친일 찬양, 역사 왜곡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와 그리고 교인들의 단톡방, 집회 등의 교회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논란이 됐던 분이 여러분들 많이 어제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지난 1일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엄마 부대 집회 현장에서 주옥순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아베 수상님 하며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선 건데요. 뭐 여기 엄마부대 회원 또 다른 회원은 한일 간 약속된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를 왜 갖다 붙이? 진짜 정말 엄마부대 엄마라는 이름 걸고 그런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아무튼 그런 거죠. 왜 굳이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세월호를 거기다가 꺼내드는지 진짜 이 사람들의 막말 DNA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일본 느님에게 아베 느님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식민지 근성이 쩌는 발언이죠. 주옥순 대표 역시도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논란이 된 뒤에도 이분 그 엄마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본 찬양을 늘어놓더라고요. 6일에 출연해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땁니다. 아무리 씹어도 괜찮다 라고 하며 일본 해준 거 많다.
라고 하면 또 막말을.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주옥순이 올라왔다. 일본 대사관에 간 걸 좌파 언론들이 저를 씹어댄다 라고 한탄을 하며, 글쎄 좌파 언론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언론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아무리 씹어도 괜찮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후손들에게 이 경제적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뭐 어떠냐, 욕 좀 먹으면 어떠냐 라고 받아쳤습니다. 글쎄 이명박근혜 때 경제 악순환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는 이명박근혜 때 경제 악순환이 시작된 것 같아. 그때부터 국밥 먹으면서 같이 말아 먹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일본이 36번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치인에게 사과했다. 언제? 언제 했지? 무슨 사과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아니 피해자 당사자들은 받지 못한 사과를 주옥순 대표 혼자 받았나 봐. 가셔서 개인적으로 가서 받았나? 사과 개인적으로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국가와 정상 간에 맺은 신뢰를 더 이상 깨지 말고 사과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도중에 일본의 혐한은 문제가 안 되고 한국의 반일은 문제가 되냐, 이런 누리꾼이 이제 지적한 댓글을 보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제 훈수를 두며,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로 과거에는 식민지배에 있었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많아. 나는 고마움을 한다. 뭘 해줬는데요? 대체 뭘 해줬는데? 뭘 해줬을까? 뭘 해줬을까 대체? 뭘 해준 게 많다는데 뭘 해줬는지 얘기 좀 해봐요. 우리나라의 이런 친일 세력들을 많이 도와주셨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받은 게 많다고. 식민 지배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고,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그러신 양반들이니까 네, 오죽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아주 절절한 애정을 드러내는, 일본 아베한테 대신 사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옥순 대표와, 그리고 여러 지금 뭐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도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설교를 하면서 대놓고 그냥 아주 일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일본을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조선이다. 북한은 악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악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아주 뭐 일본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차단해야 된다. 일본 친일로 해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뭐 정광훈 목사, 뭐 서경석 목사, 정동수 목사 등등 해서 굉장히 막 많은데요. 아무튼 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친일 발언들이, 그것도 그 신도들의 카톡방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유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는 이들이 그 본색, 감추고 있던 본색까지 드러내고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색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내가 친일인데 어때서? 일본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어차피 이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사죄나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목소리들이 마치 진짜 한국 여론인 것처럼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아는 우익단체들이 주옥순 대표 등의 발언이 있으면 즉각 일본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띄우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주옥순 대표가 바로 자유한국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이 토착 왜구들을 어떡하지? 일본 그렇게 조합 좀 가면 안 될까요?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과, 이런 세력들과 진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지금 현 시국에 너무나도 일본과 싸워 이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